지난 음력 설을 맞아 한인은행들이 제공한 한국으로의 무료 송금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송금 금액 규모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송금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에도 건당 평균 송금 금액을 따져본다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즉 한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한인들의 수는 줄었지만 한 명이 보내는 금액의 평균을 따지면 작년보다 늘었다는 계산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작년 송금 실적은 3,167건에 금액은 843만 6,094달러로 집계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송금 건수가 2,487건에 금액은 725만 7,65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4%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한미은행의 경우는 작년 2,097건에 송금액이 587만 5,702달러였으나 올해 설날 무료 송금 건수는 1,421건에 금액은 403만 1,638달러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송금액 전체 규모가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환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달러가 원달러 대 원화 환율이 1,400원대에서 1,200원대 정도로 폭락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한인들의 부담은 커졌다는 전언입니다. 거기에다 송금 관련 플랫폼에 출연하는 것도 한인은행들의 설날 송금 서비스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양한 스마트폰 앱들을 활용해 한국에 돈을 보내는 추세가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연방농무부가 가짜 유기농 식품을 검열하기 위해서 유기농 관련 식품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농무부는 최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향후 규제 강화와 엄격한 검열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기농 식품 규제 강화는 30년 만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유기농 식품의 판매는 지난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수요가 커지는 만큼 규제를 통해 진짜 유기농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개정된 규제를 살펴보면 농작물은 3년간 합성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자라야 합니다. 육류는 100%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목초지에서 방목한 동물이어야 합니다. 또 인공 방부제나 인공 착색제, 향료가 가공식품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유기농 식품 규제에 통과된 식품은 USDA 공식 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5일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CNN 인터뷰에서 우린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착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본다고 전했는데 이는 월가의 대체적인 예상인 65%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치우스는 작년 9%를 넘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2~3% 범위로 낮아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과열 상태인 미국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식겠지만 올해 중 월별 일자리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정도로 고용 한파가 불지는 않을 것으로 하치우스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공화당의 제지로 상향 조정에 실패해 국가의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 미국도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앱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주 정부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앱 중에서 최근 나온 오미글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앱은 무료인데 같은 관심 사안을 가진 전 세계의 사용자들과 1대1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이라 상대방의 신원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을 가지면 한 쌍으로 묶어져 대화를 틀 수 있어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나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앱에 사용자 등록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연령 확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향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리노이 모키나 고교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런 앱을 자녀가 접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 나이 그리고 위치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메글 웹사이트에는 18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앱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적시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부모들의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개인용 컴퓨터 PC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랩탑 시장에서 애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1일 열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새 플래그십 랩탑 갤럭시북 3 울트라를 공개합니다. 갤럭시북 3 울트라는 16인치 스퍼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AMO LED 디스플레이와 인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 이벤트에서 갤럭시북 3, 갤럭시북 3 360, 갤럭시북 3 프로, 갤럭시북 3 프로 360 등도 함께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소년 미라가 발견됐는데 황금으로 된 혀를 포함해 온몸에 49개의 부적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이로 대학 고고학팀은 2300여 년 전 사망한 이집트 소년의 미라를 컴퓨터 단층 촬영한 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년 미라는 이미 1916년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집트 국립박물관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미라를 풀어 헤쳤다가 자칫 시신이 훼손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CT 스캔 방식이 도입되며 소년 미라의 모습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소년의 사망 당시 나이는 14에서 15세, 128cm 정도의 키로 추정됐습니다. 작은 코와 좁은 턱, 계란형 얼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 가려면 위험한 지하세계를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부적을 통해 그 여정을 떠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팀은 소년 몸에서 발견된 부적은 사후세계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황금 혀 부적은 사후세계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소년의 발에는 하얀 샌들이 놓여 있고 온몸은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했던 양치 식물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소년의 치아 상태와 미라의 기술 수준, 부적들에 비춰 당시 사회적 지위가 꽤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타 측은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측은 25일 블로그를 통해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믿어왔다며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등을 들을 수 있어야 유권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수주 안에 계정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닉 클래그 메타 글로벌 사장은 다만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정 위반 콘텐츠를 올리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재차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는 트위터 계정 복구 이후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